지금 공화당 의원들이요, 일제히 애플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심상치 않은 상황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시위가 계속 장기화되고 거세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장저우 쪽에 대한 코로나19 봉쇄령을 해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그것을 차치하고 그러한 변화가 발표되기 전까지 미국의 의원들은 일제히 애플을 욕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제 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공화당의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를 잠재우고자 하는, 공화당의 의원들이죠.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의 자유를 잠재우고자 하는 부당한 노력을 지금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인데요. 머스크가 이번 주 초에 이런 말을 했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퇴출당하게 생겼다, 앱스토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난 이후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신호까지 보냈습니다. 30% 수수료 내느니 차라리 너하고 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대형 회사들이 애플과의 전쟁에 참여할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공교롭게도 중국의 지금 시위, 반정부 시위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11월 9일로부터 아이폰의 에어드롭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단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만 그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써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업데이트 안 하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엄청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 혼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버리는데, 어쨌든 11월 9일부터 이거 업데이트, 중국에 있는 아이폰을 대상으로 업데이트한 내용을 보면은 에어드롭을 잘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에어드롭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다른 곳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아이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홍콩에서 보안법 반대하는 시위가 한참 벌어졌을 때 홍콩의 시위대들이 실제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단지들을 뿌리는데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가진 사람들끼리는 에어드롭 기능 이용해가지고 이 검열 당국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셀폰에서 바로 셀폰으로 막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전단지 만든 것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서로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겉으로 봐서는 종이 전단지를 나눠준 게 아니니까 뭐 지라지 같은 거 안 나눠준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자기네들끼리 몰래 볼 수 있고, 그런데 전파는 시킬 수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애플이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근데 애플이 중국 당국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폭해가지고 충성심을 바치는 형태로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애플이 도와줬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 애플이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유의 발언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권인데, 그 인권을 묵살하려고 하는 공산당의 노력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크게 뉴스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러한 뉴스가 확산되기 직전에 조시 할리 연방 상원의원이, 미주리주 상원의원이죠,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2페이지짜리 편지를 썼는데요. 애플이 국내 언론의 자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중국의 전체주의 정권을 계속 돕고 방조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이 편지에는 써 있습니다. 애플 회사의 팀 쿡이라는 CEO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팀 쿡 사장이 LGBTQ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묘한 정체성,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묘한 정치적인 색깔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할리 의원이 이 편지에 쓴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사실 2페이지짜리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 전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편지 전문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부분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왜 중국 시위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중국의 에어드롭 기능을 수정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코로나19의 실제 확산을 늦추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권위주의적인 봉쇄 정책에 대해서 그 봉쇄 정책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위자들, 정말 질려버린 거죠. 코로나 봉쇄에 질려버린 시위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잔인한 진압을 오히려 애플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편지에다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사가 중국에 있는 기존의 제조 부문을, 제조 공장이죠, 이거 그냥 중국에서 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하는 인권 탄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차라리 트럼프 시대 때도 이제 애플을 굉장히 억압을 했었습니다만, 압력을 좀 넣었었죠. 공장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라고. 그런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들은 다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서 출발했던 애플은 지금 저러고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던지죠. 스티브 잡스가 지금까지 계속 사장을 하고 있어도 과연 저렇게 했을까? 스티브 잡스를 하면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마이크 월츠라고요,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 쿡은 중국 본토에서만 판매되는 아이폰의 에어드롭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시위자들을 침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독재 정권의 옹호자다. 독재 정권의 옹호자라는 표현 나왔고요. 또 다른 사람은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그 마샤 블랙번, 지금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빅테크 is playing politic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빅테크 회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Free speech at risk.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빅테크 회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뭐 제이디 벤스 얘기도 있고, 그 왼쪽에는 켄 벅라는 하원 의원의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습니다. 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앱스토어의 이중 독점을 끝내야 되는 이유다. 어느 누구도 이런 종류의 시장 지배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This would be the most raw exercise of monopoly power in a centur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 가장 원시적인 독점력의 행사가 될 것이다. 어떠한 문명 국가도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지금 애플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퇴출시키려고 한다. 애플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더 이상 검열 안 하겠다, 사람들 자유 발언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애플이 지금 자기네들의 컨텐츠 조정 약관을 어긴 것 아닌지 조사하겠다라고 조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팔러닷컴 쫓아내듯이 지금 트위터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달라, 물론 15에서 30%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수료를 달라라는 기존의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하면서 차라리 그걸 주느니 우리 전쟁 벌리겠다, 이렇게 지금 전쟁 선포를 하는 이런 상황에 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30%라는 강압적인 이 수수료 정책도 결국은 반독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켄벅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켄벅 하원 의원이 지금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면 오픈 앱 마켓 액트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앱 시장 공개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앱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앱을 유통시키는 유통사들, 그러니까 앱스토어는 앱을 유통시키는 유통회사고요. 그 앱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뭐 프로그래머를 혹은 뭐 스타트업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만든 사람들을 그들이 더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한 법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 회사들이 유통회사들이 함부로 뭐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인데 이 오픈 앱 마켓스 액트라는 법안을 공화당 쪽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부닥쳐가지고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인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유타주의 상원의원인 마이클 리 상원의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 상원의원도 용납할 수 없다. 앱 시장 공개법의 근거가 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30% 수수료 이야기가 하고 지금 중국의 에어드롭을 갖다가 아주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엎친 데 덮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먼저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쿡 CEO는 언론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지기 전에 CBS 모닝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팀 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온건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온건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발언을 인정을 해주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고 그걸 풀어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조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불편한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들끼리 논쟁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정화가 될 것이다. 중도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뭐 중도 지상주의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쿡은 기다려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때 답변과는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애플에서는 트위터를 지금 앱스토어에 남겨두냐 마느냐를 놓고 이미 내부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이죠. 컨슈머즈 리서치라는 데에 윌 힐드라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워크 기업들, 이제 깨어있는 기업들은 지배자들을 기쁘게 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중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값싼 노동력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거나 트위터에서 보았던 것처럼 진보적인 의지에 역행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빠르게 방해한다. 힐드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은 중국 공산당에 굴복하고 반대 목소리를 분쇄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지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애플의 행동이 미국이 세운 민주주의 원칙보다 공산주의 중국과 더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애플의 행동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일치하고 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을 워크 기업, 깨어있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 워크 기업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아젠다와 일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제2의 중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로 저희는 들립니다. 귀에 들리기에는. 그냥 뭐 괜히 저희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개정된 이런 공산주의 시스템, 장쩌민이 별세했다고 하는데 별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장쩌민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근대화 혹은 중국 개방의 아버지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장쩌민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공산주의 국가 체제에서 경제만 자본주의 경제를 살짝 받아들인 시장 경제를 근데 그걸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냥 살짝 받아들인 이러한 구조.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러한 형태로 지금 오히려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기업이 그러한 모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지적입니다.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통제가 가능하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누리는 혜택을
보호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인권이 유린이 되든 말든, 그럼 뭐 애플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뭐 두들겨 맞든 말든 뭐 죽어 나가든 말든 자기네들은 상관없이 그냥 저렴한 인건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야 계속 공장에서 남아서 일하면 우리가 보너스 얼마 줄게라고 푼돈 줘가면서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상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전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애플 OS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에어드롭을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중국 정부한테 자 우리가 당신한테 정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상을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비춰지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반독점법에 대한 얘기, 수수료 30%에 대한 이야기는 그는 이제 반독점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오픈 앤 마켓 액트라는 게 앱 시장 공개 시장법 이것이 이제 반드시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할리 의원이 팀 쿡 사장한테 편지 보낸 것처럼 공장 빼서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은 중국에 충성하고 미국 시장 이용해 먹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만 애플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